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329쪽부터 33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117억 8,786만 7천원에서 99만 9천원 증액한 117억 8,8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40억 6,173만 7천원에서 1,591만 7천원을 증액한 40억 7,765만 4천원으로 세액 수입에서 1,59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조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77억 2,613만원에서 1,491만 8천원을 감액한 77억 1,121만 2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 1,494만원 감액하였고 세외 수입에서 7천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1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보건소 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기정액 197억 7,855만 7천원에서 1.86%인 3억 6,789만 2천원을 감액한 194억 1,1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9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02억 2,053만 8천원보다 3.4% 감액된 98억 7,300만원 7천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사업 예산 중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사업 4,233만 7천원,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180만원, 접종실 운영 1,197만 3천원,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737만원, 행정 운영 경비 2억 8,4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예산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7쪽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5억 5,801만 9천원보다 0.21% 감액된 95억 3,8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대전용 난임부부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12만 원, 반환금 기타 1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근본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페이지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 예방 접종 등 의료 사업 발생 수입 및 보건 의료 수입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세 줄 예산은 에이즈 진료비 예산을 조정하여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사업으로 이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소독 사업,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인건비 등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9쪽, 설명자료 23쪽, 대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통해서 지금 2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난임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45세 이상 지원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을 대전형에서 애초에 4천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또 그 부족분이 생길 걸로 하여서 9월쯤에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다시 그 11월쯤에 저쯤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 일형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없어 철폐되면서 모두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됐고 대전형은 저희 구에서 4천만 원 정도 이미 소진이 되었고 남은 2천만 원은 다른 구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상되는 지원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원래 그 일형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 45세 이상 난임 부부에게 50%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1월부터 부담금이 30% 낮아지고 그리고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전형 사업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이전에 만 45세 이상 난임 부부 60명을 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두 사업을 다 병행해서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대전형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는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까? 네, 통폐 어차피 기준 자체가 이미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폭넓게 진행이 되고 또 확대 여러 가지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확대되어서 아마 지금 지원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네, 모든 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네, 일단 그 나오는 지치 확대되는 거 봐서 저희들이 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요거랑 비슷한 사례가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 같은 경우도 똑같이 부모급여 지급액이 확대되자 그만큼 대전에서 시에서 이렇게 확대 편성해서 했는데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면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저출산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난임이나 또 이런 부분도 지원 금액을 조금 올려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시와 잘 이야기를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애기든 포기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좀 긴밀하게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 종료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목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위원님 사업 명세에서 432조 307-01 의료 및 회복비, 예방 접종 백신 구입, 의료용 소모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은 2023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247.9% 증액됐죠. 네, 맞습니다. 증액해서 1억 8,437만 원을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포진 접종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대상포진 대상자는 몇 명이며 접종률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답변해 애초에 주시기 그 바랍니다. 대상 포진은 조례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 취약계층인 경우에 저희가 해서 뽑았었고요. 그래서 네. 한 대상자를 저희가 우선 한 1,800명 정도로 약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93% 거의 진행을 완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발굴해서 다 100%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65세 도입 내년에 도래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좀 백신이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좀 발굴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접종해주는 그 백신은 1회로 네, 효과를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 번 저희들은 이제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한 번 백신 접종하는 걸로 택해서 지금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 접종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지만 좀 결과적으로 1,19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됐잖아요. 네.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실적은 좀 많이 감소됐고 그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 구민수는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A형 간염 접종이 이제 종료가 됐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장티푸스 예방 백신이 수급이 좀 불안정해 가지고요. 구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종은 출혈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료 접종을 하게 되고 또 이 대상자 건수가 또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화되고 또 노령 인구도 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마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방 접종 예산을 보면은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취약계층 대상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좀 발굴해서 올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일에가 좀 유행한 시기였잖아요. 네. 그 임신부 대상으로 접종 사업을 좀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봐 네,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3조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안 규모는 464억 8,77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64억 439만 원보다 0.18% 증가한 8,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091만 원이 감소한 40억 3,32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0원을 계상하고 구유재산 매각 수입 2억 7,2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720만 원을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396만 원과 시비보조금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527만 원이 증가한 159억 3,308만 원으로 맨홀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등의 순시비 보조금 3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종로 등 LID 비전 오염 저감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 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집행 잔액분의 반납을 위하여 2억 7,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조 건축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07만 원이 증가한 5억 7,079만 원으로 동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경로당 계약 전력 수수료 환급금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766만 원이 감소한 3억 4,474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3천만 원과 주택재개발사업 안전진단 용역비 사용 잔액 순시비 반환금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26만 원이 증가한 34억 2,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사용료 403만 원, 또 석교동 도시재생 집수리공사 민간 자부담금 2,02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337만 원이 감소한 51억 406만 원으로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및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관리에 대하여 국비 보조금 3,462만 원과 시비 보조금 1,5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 방지 대책 순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분 반납을 위하여 807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의 규모는 464억 8,77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64억 339만 원보다 0.18% 증가한 8,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조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929만 원이 증가한 62억 5,234만 원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비 220만 원을 감액하여 420만 원을 계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집행 잔액 4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1,505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자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220만 원과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으로 청원경찰 시관의 근무수당 5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용역 또 시비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반납금 3,67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조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7,051만 원이 증가한 241억 9,934만 원으로 매년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시설비 15억 4,600만 원과 중촌 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37억 1,8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대종로 등 LID 비전 모형 저감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반납금 473만 원과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반납금 2억 9,4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조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317만 원이 감소한 12억 4,421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시관의 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여비에 대하여 집행잔액 8,3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조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60만 원이 감소한 5억 2,023만 원으로 기존 인건비 2,13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용역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반납금 1,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2,572만 원이 감소한 49억 2,884만 원으로 빈집 실태조사 사업비 3,67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설비 2,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조 공원 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7,158만 원이 감소한 93억 4,275만 원으로 생활 밀착형 수업 조성사업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등 1,9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 방지 대책 순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반납금 8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 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조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 회계로 기존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사용 잔액 반환금 그리고 도시관리 행정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음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페이지 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3,234만 원이 감액되어 가태료 및 규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분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 시설공사 및 도로유지 관리 시설비 등 증액 편성하고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비와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집계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 설명자료 4쪽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필수 인력으로는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가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사는 채용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예, 구조기술사는 채용 공고를 8차까지 이제 재공고를 낸 것으로 좀 본연이 예,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채용이 쉽지 않아 그동안 구조기술사의 부재로 인해서 업무에 혹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업무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뭐 다소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다른 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조기술사 대우가 민간에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응하지를 않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한 분이 돼서 네. 12월 중으로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채용이 지금 된 건 아니고 예, 선정이 되신 건가요? 저기 면담.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금일 최종 결정해서 구조기술사가 오늘부터 근무. 예, 오늘 오후 정도면 거의 저기가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어렵게 채용된 구조기술사인 만큼 네,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 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좀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565만 1,000원을 편성했다가 50% 감액 편성했죠. 네,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점검 용역 수수료 예산이 집행률이 50%가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기술사 부분도 그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덜 나갔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요. 네? 그 수당 예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내내 아까 연장선상에서 네.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설명 자료를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이게 수당으로 지급된 겁니까? 예, 예. 내내 수당이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안전점검을 해주는 위원들의 수당이 그렇게 그 구조기술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당이 덜 나갔습니다. 수당이 덜 나갔다는 거는 그 구조 기술사나 건축사들이 해야 될 일을 노후 건축물 안전 심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 했는데요. 네. 상하반기에 이제 2회를 실시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안전 진단만 해주고 네. 실제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신청하는 건수도 적기도 하고요. 네. 또 구조기술사가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 적었던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 기술사와 건축사 등 필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이들이 전문성과 노력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과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또한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용역 수수료 집행률 50%에 대해 이유를 분석해서 향후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5쪽, 설명자료 3쪽, 2024년 빈집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산 중에 기정액이 6천만 원에서 약 2,300만 원으로 61%가 감액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2019년 빈집 실태 조사 당시에는 약 3,200만 원으로 빈집을 872호를 실태를 조사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2024년도 빈집 실태 조사 추진 계획을 편성 시에는 2019년도에 실시한 872호 이후에 5년간 증가할 빈집을 예상을 해서 1,000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호당 5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1,000호를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설명 자료를 보니 2024년도엔 빈집 430호만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61%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실태 기준을 비교했을 때 872호에서 430호로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장님. 예. 이렇게 2024년도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1,000호에서 430호로 40%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빈집 수치에 좀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계획과 예, 예. 다르게?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애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빈집에서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으로 해서 빈집이 해소가 되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빈집들이 좀 무허가 건축물은 빈집 그 특례법상에 해당이 안 되는데 무허가 건물에 상당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게 파악이 돼서 그런 물량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빈집 수가 줄었고요. 또 일부는 빈집이었다가 다시 또 빈집을 사용하는 경우도 또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에 추진 계획을 세웠을 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그리고 네. 빈집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좀 조사 과정에서도 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2019년에서 24년 조사 수치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무허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그 수치가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5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애당초 추정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정한 예산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실태 조사를 할 때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빈집 실태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기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빠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